로버트 그린은 적을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기기 위한 전략의 기술을 모략의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략의 기술은 전투나 경쟁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략의 기술은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을 속이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주로 권력, 경쟁, 전쟁, 비즈니스, 정치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대의 기대와 예상을 뒤엎어라. 예측 불가능의 위협감. 고대 중국부터 현대 유럽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전쟁 규범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에서는 일종의 보편적인 군사적 지혜를 갖게 됨으로써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예상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전쟁을 치른다면 승리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9세기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형만큼 놀라운 전술을 구사한 인물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이를 뛰어넘는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구사해 프로이센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과 프로이센은 서로 더 뛰어나고 발전된 전략 전술로 상대를 전쟁에서 압도하려는 경쟁이 수십 년간 전쟁을 지속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그린은 새로운 것은 언제까지 새로울 수 없고 혁신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업들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전략 전술이 없다면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기대와 예상을 뒤엎는 기업의 전략을 생각하다가 코카콜라 마케팅이 생각났습니다. 현재도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1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상대방을 견제하고 동시에 경쟁하고 있습니다. 1886년 출시한 코카콜라는 출시한 지 90여 년이 되던 1970년대 후반에 펩시콜라에게 점유율의 추격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애플의 CEO가 되기도 했던 존 스컬리가 펩시의 마케팅을 맡으면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펩시 챌린지라고 합니다. 코카콜라를 선호했던 대중들도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펩시콜라를 선택하게 되고 펩시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코카콜라는 뉴코크라는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전 콜라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코카콜라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은 코카콜라에 하루 수천 통의 항의 전화를 했고 거리 시위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게이 멀린스라는 사람이 만든 올드 콜라 드링커스라는 단체를 만들어 원래 맛을 가진 코카콜라의 재출시에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에 코카콜라에서는 코카콜라 클래식, 오리지널 테이스트라는 글자를 새긴 이전 버전의 코카를 재출시하게 되면서 펩시와의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승자는 역시 코카콜라입니다. 시장 점유율 역전을 노리는 펩시의 펩시 챌린지 마케팅이 효과를 볼 시기에 코카콜라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버전의 콜라를 판매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코카콜라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엄청난 사재기를 냈고 뉴코크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맛을 보기 위해 판매량이 급증했으며 클래식, 오리지널 테이스트라고 적혀있는 올드 버전의 콜라를 재출시하면서 세 번째 매출 폭발 효과를 봤습니다. 펩시의 마케터로 변할 수 있었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코카콜라의 모든 것이 계산된 마케팅 전략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기대와 예상을 뒤엎는 코카콜라의 상대방을 압도하는 전략처럼 우리의 기업도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처럼 적의 경험 한도를 벗어나고 평범한 생각에서 비범함을 끌어내는 것도 여우처럼 미친 듯 행동하는 것도 잠시도 쉬지 말고 움직이는 것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전략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비정규정과 모략술에 관해 4가지 사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한니발, 로마를 유린하다입니다. 2만 6천여 명의 군사만을 데리고 75만 대군의 로마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한니발 장군은 전면전은 승산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비정규전의 대가였던 한니발 장군은 상대방이 예상한 경로를 벗어나 로마군의 후미로 침투하게 되면서 로마 국민들을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었고 2차 포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한니발의 가장 큰 전략은 비정상적인 것과 평범한 것, 숨겨진 것과 명백한 것 사이를 오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하마드 알리의 기습펀치입니다. 알리는 자신이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고 상대방의 접근을 막는 스텝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알리는 규칙을 경멸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것을 경멸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연습을 하고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공격 패턴과 이동을 알리에게 더 많은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상대방에게는 예측 불가능의 위협감을 느끼게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예측 불허 전사 집단 윈디고 칸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것은 전쟁에서 적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전투에 임하고 자신의 감정과 반대로 표현하는 인디언 전사 집단인 윈디고 칸은 예측 불가능한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었음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번째는 뒤샹, 거꾸로 놓인 소변기입니다. 현대 미술은 참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벽에 테이프로 바나나를 붙인 것도 예술작품이고 변기를 거꾸로 놓은 것도 예술작품이 됩니다. 하지만 예술가들은 현실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논쟁하게 만드는 것들로 예상치 못한 작품과 아이디어들이 예술작품으로 불려지며 비전통성이 현대 미술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참고 문헌 및 이미지 출처입니다. 오략의 기술 두 번째 발표, 상대의 기대와 예상을 뒤엎어라. 예측 불가능의 위협감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